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쿠팡의 3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사 해킹부터 이커머스 플랫폼 정보 유출까지 보안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사회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신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YTN에 출연해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책을 곧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맡아 5개월 동안 빠듯한 일정을 보낸 배경훈 부총리. 배 부총리는 YTN에 출연해 취임 이후 지금까지 AI 3대 강국과 과학기술 5대 강국의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26만 장의 GPU를 확보하기로 했고 글로벌 협력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AI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배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과학자 제도 등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과학기술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연구자들이 도전과 혁신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배 부총리는 급속히 확산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다른 과학기술 분야와의 융합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서 이 AI 대전환 시대를 같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최근 잇단 해킹 사태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의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입증한 순간이었다면서 우주 강국으로 가는 신호탄으로 평가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때 실린 큐브 위성 12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발사에서 주탑재 위성뿐 아니라 부탑재 위성까지 모두 교신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네 번째 누리호. 발사 후 15분 24초 마지막 큐브 위성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3 테스터까지 601.3km 고도에서 사출돼 우주 공간으로 빠르게 나아갑니다. 이때 실렸던 큐브 위성 12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열흘 만입니다. 발사 첫날 1시간여 만에 롤러블 태양전지가 탑재된 인하로셋과 코스모웍스의 지상 관측 위성 잭3, 잭4가 최초 교신된 데 이어 6G 통신을 검증하는 에트리셋은 태양광 안테나 전개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튿날에는 지구 관측용 군집 위성인 한커민 스페이스의 세종 4호를 비롯해 3기가, 셋째 날에는 스스로 도킹하는 쌍둥이 위성 스누글라이트 3가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생존이 확인되지 않았던 나머지 큐브 위성 3기도 이달 들어 모두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탐지하는 쿼터니언의 퍼셋 01, 우주에서 면역 항암제 결정화를 실증하는 스페이스 린텍의 B1000 등입니다. 교신돼서 너무 저희로서는 너무 기쁘고요. 작은 큐브 위성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찾아보기 힘든 사이즈거든요. 바이오 실험을 하는 게. 작은 공간에 전력과 통신, 각종 실험 부품을 모두 넣어야 하는 큐브 위성은 대형 위성에 비해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누리호가 지금까지 3차례 큐브 위성을 우주로 실어 보냈지만 100% 교신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누리호 2차에선 4기 중 절반만이, 3차에선 8기 중 6기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임무 맞춤형 위성의 상업 발사에 어떤 이제 능력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큐브 위성 겨눈대회 할 때 항우연 측에서 저희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을 많이 주셔서 저희 위성 팀들이 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신에 성공한 위성들은 배터리 충전과 초기 안정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빠른 곳은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포항은 전통적으로 철강 산업으로 유명하지만 장비 노후화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철 공정의 주요 부품 상태를 분석하고 고장을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이 도입돼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설을 만드는 제철 공정에서 샘물과 몰드의 윤활작용을 하는 몰드 플럭스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스마트 공장 2단계까지 구축했지만 펌프나 건조기 노즐 등 주요 부품의 이상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펌프 고장과 노즐 막힘 등의 상태를 분석하고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펌프가 고장 나기 직전에 이렇게 고장이 날 것을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또 노즐 막힘 이상 예지가 있는데요. 노즐 막힘에 대해서도 똑같이 현재 노즐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노즐 막힘이 예상이 됐을 때 이렇게 이상 예지 알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으로 번창했던 포항 지역의 공장 대부분은 현재 노후 설비와 인력난, 산업재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작업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의 접목은 생산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전환 AX랩은 지역 제조기업이 인공지능을 직접 도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영남권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나아가서 인공지능 기반의 공정 최적화입니다.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거지요. 과거 철의 도시로 불리던 포항. 인공지능 도입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의 중심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예년과 비슷한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세종 8도, 대전 9도, 대구 10도로 예상되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예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해 큰 추위는 없겠지만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주말인 토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등 당분간 강수가 잦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해안 지역 일대에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조명이 거세게 흔들립니다. 해안가에서는 경보 사이렌과 함께 긴급 대피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쓰나미注意報発表.避難を指示する. 어젯밤 11시 15분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홋카이도와 이와테현 일대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를 예상한 가운데 해안 지역 곳곳에서는 40에서 70c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홋카이도 주민 2만 3천 명, 이와테현 주민 6만 7천 명 등 모두 9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아오모리현에서는 주택 500여 채의 전기가 끊겼고 차량이 함몰된 도로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역에서 신아오모리역을 오가는 도호쿠 신칸센은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도쿄에서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비상 대책실을 설치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인명피해 방지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以上の指示を行いました。 후쿠시마 원전은 별다른 피해가 없고 방사선 측정치도 이상이 없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추가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상기후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가 빗물 배수 기능을 가진 복합터널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터널을 먼저 만든 말레이시아를 찾아 운영 비결을 살폈는데요. 이영원 기자가 쿠알라룸푸르 복합터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길게 뻗은 터널 안이 물바다로 변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위쪽 저류지가 가득 차자 복합 터널을 통해 아래 하천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복합 터널 스마트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일부 구간을 도로로 쓰다가 비가 많이 오면 차량을 통제하고 수로로 활용합니다. 스마트는 최대 40m 깊이로 지하를 뚫어 지난 2007년에 만든 터널입니다. 차가 지나다니는 구간 3km를 포함해 전체 길이는 9.7km입니다. 강우량과 하천 수위에 따라 4단계로 운영하는데 재난 상황인 4단계가 되면 도로와 빗물 터널 전체를 수로로 씁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물의 양만 100만 톤에 달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도로로 쓸 때는 교통 혼잡도까지 줄일 수 있어 1년에 8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Reducing the risk of flooding in the city center and also relieving the congested area, especially for traffic coming into Kuala Lumpur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city. 이상기후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서울시도 빗물 배수 터널 추가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완공한 신월 배수 터널의 효과를 본 만큼 강남역 등 3곳에 같은 터널을 만들고 이수에서 과천은 복합 터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널 양 입구 쪽에 대형 저류조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저희는 그게 마련되기가 어렵습니다. 2개의 터널을 뚫어서 별도로 이수, 과천 터널이 완성이 되면 사당역 주변의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런 터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배수 펌프나 하수 관로를 철저히 관리해 비 피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이번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올린 2차 사과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메신저로 사과문을 공유하면 쿠팡의 홍보 문구가 함께 노출되면서 사과마저 광고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용자 이탈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올린 2차 사과문입니다. 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해 다시 통보하라는 정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과문을 재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 페이지를 메신저로 공유하면 사과문 요약이 아닌 쿠팡이 추천하는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미리 보기 제목이 뜹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최악의 상황에서 사과문마저 광고로 이용하는 모습에 이용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쿠팡이 추천하는 혜택과 특가라고 떠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눌러봤는데 사과문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논란이 커지자 쿠팡은 링크를 공유할 경우 메인 화면에 설명 페이지를 경유하는 구조라 기존에 설정된 기본 제목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별도 사과 없이 미리 보기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첫 사과문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게시했다가 이틀 만에 삭제하는 등 미흡한 대응으로 소비자들의 실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쿠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앱 데이터 분석업체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는 1617만 7천여 명으로 지난 1일보다 무려 180만 명 넘게 빠졌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보안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었던 이용자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탈팡 러시는 불가피하다. 쿠팡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결과는 탈팡이 불가피하다. 로켓 배송 등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당장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용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흡한 대응이 누적되면서 쿠팡의 브랜드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쿠팡 등록 신용카드로 무단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차 피해 의심 사례가 잇따르며 쿠팡 고객센터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도 못 믿겠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최근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이용한 적도 없는데 난데없이 30만 원 정도 결제가 승인된 겁니다. A씨는 이번 무단 결제가 쿠팡의 대량 정보 유출 사태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합니다. 월 회비 결제 등을 위해 쿠팡에 등록한 카드에서만 2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쿠팡 여기 어플 말고는 다른 데다가 결제 이렇게 정보를 넣어놓은 데가 없으니까 좀 의심을 할 만한 데가 쿠팡밖에 없었죠. 이 같은 2차 피해 의심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정보 유출 사건 자체를 사기 수단으로 삼는 신종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속인 뒤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해 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쿠팡 유출되고 나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아갖고 제가 깜빡 넘어갈 뻔했습니다. 요새 그런 전화가 많이 문의가 온대요. 이렇다 보니 쿠팡 고객센터에서 발송한 메시지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쿠팡에서 보낸 배송 완료 메시지의 연결 링크가 수상하다며 눌러도 되는지 묻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문자 메시지 등의 링크 접속에 유의하고 개인정보 입력 같은 요구에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쿠팡에서 정보 유출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악성 스미싱이라든가 파밍 문자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않는 게 상당히 좋고요. 경찰은 유출 정보를 활용한 범죄는 물론 사건 자체를 악용한 사기 사건 등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쿠팡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과 불안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법정 최소 수준인 10억 원짜리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보험에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보험에 보장 한도 10억 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계정은 3,370만 개에 이르지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의 10억 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매출 10조 원 이상 또는 정보주체 1,000만 명 이상 대기업의 최소 보험 가입 한도를 1,000억 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통신사 보안 사고에 이용자들의 불안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LG U+의 인공지능 서비스 익시오에서 통화 내용이 유출됐는데요. 회사는 해킹이 아닌 작업자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화 정보가 유출된 익시오는 LG U+가 지난해 출시한 인공지능 통화 비서 앱입니다. 통화 녹음과 요약, 통화 중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한 서비스로 1년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저녁 8시부터 15시간 가까이 이용자 36명의 통화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통화 요약 내용과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등이 노출됐습니다. LG U+는 고객 신고로 뒤늦게 이를 파악한 뒤 복구를 진행했고 이용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킹이 아닌 기능 개선 과정에서 작업자 실수로 발생했다며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통신사들의 보안 사고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앞서 SKT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유심 교체 대란이 빚어졌고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으로 이용자 360여 명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로 해킹 공격이 늘고 있지만 보안 체계는 과거에 머물고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정부가 KTX와 SRT 통합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르면 내년 말부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독점하던 시대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레일과 SR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으로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내년 3월부터 추진합니다.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 KTX를 수서역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26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시행하여 수서발 고속열차의 좌석 공급을 우선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KTX와 SRT 구분 없이 복합 연결해 차량 운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엔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결제 발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관 통합으로 못 박은 시기는 내년 말, 하지만 흡수 통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관 통합까지 끝나면 2016년 SRT 개통 이후 유지된 경쟁 체제는 막을 내리고 사실상 코레일이 고속철도 운행을 독점하던 시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통합 결정 과정에서 비공개 간담회만 3차례 진행했을 뿐 승객들의 의견 수렴과 같은 별다른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쟁 체계를 유지하면서 얻어지는 이점보다 통합으로 해서 얻어지는 요금 탄력제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따른 교차 운행에 대한 이익 같은 것이 제대로 분석이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독점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과 함께 통합에 따른 노조 영향력 확대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금까지 전량 수입해오던 탄저 백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 출하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GC 녹십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유전자 제조합 단백질 탄저 백신이 전남 화순의 GC 녹십자 공장에서 첫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저병은 탄저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법정 제1급 감염병으로 흡입한 뒤 항생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명률이 97%에 이릅니다. 지난 2000년 8월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뒤 아직 국내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정부는 생물 테러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백신 생산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초나 관련 등 일반 담배 흡연율이 하락하면서 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전자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보건소 258곳이 파악한 지역주민 건강 실태를 담은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일반 담배 흡연율은 17.9%로 작년보다 1%포인트 하락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은 22.1%로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은 57.1%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해 체질량지수 BMI 25 이상인 비만율은 35.4%로 작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2월 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